최강 시사. 네, 2021년 마지막 날이었죠. 지난 금요일에 정부가 정책 발표를 했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급한 대로 우선 지급해주고 선지급하고 정산은 나중에 하겠다. 이 내용 포함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2022년에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신지 소상공인 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2021년은 지워버리고 싶으시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속돼서 그렇죠. 네,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2020년이면 끝난 줄 알았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일단은 정부 정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0만 원을 먼저 지원을 하고 손실액 정산은 나중에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덜 손실이 났으면 네. 다시 돌려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더 손실이 났으면 정부가 더 주겠다. 뭐 네. 이런 건데 네. 이 보상금의 규모랄지 그다음에 퍼지는 어떤 영역이랄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그전에 어떤 정책의 지원 방식에서 그 선지급 후 정산이라는 정책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기조 전환은 예,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조 전환은 일단 긍정적이다. 예, 다만 지금 손실보상의 대상이라든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이 아쉽고 더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에 관해서는 저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여행업 같은 경우는 네네. 뭐 제한 조치가 없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여행을 갈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거기는 뭐 손실이 가령 전전해에 비해서 네네. 뭐 80% 이렇게 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대상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번 조치에도. 지금 현 조치에서는 55만 명 안에는 들어가 네.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죠. 예. 그리고 이번 조치에서 그 대상 안에 뭐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봤을 때 네. 대상 안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좀 네.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는 어떤 대상들은 어느 분들일까요? 그게 크게 범주를 따진다면 예. 일단 지금 현재는 시간 제한에만 들어가 있는 그 숫자입니다. 영업 시간 제한. 예. 근데 인원 제한이라든지 인원 제한. 시설과 공간 제한을 했던 대상들 다 들어가야 한다 보고 있고요. 시설과 공간 제한. 그리고 여행업처럼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것들. 네네. 예. 실질적으로 피해가 큰 예. 업종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네. 금액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실 때는 분기당 한 2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럼 월로 따지면 8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예. 그거 가지고 한 달 버티라고는 버틸 수 있겠습니까? 분기당 250만 원이라는 게 500만 원을 선지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진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500은 되어야 최소한 분기당 500 말씀하시는 분기만 거죠? 500만 원. 그리고 대상도 금액과 함께 비례될 수밖에 없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한 500 이상은 되어야만 이 정부 지원책으로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00이라는 게 연으로 따지면 2천이기 때문에 2천만 원입니다. 최저 생활비 정도는 도시 생활자의 최저 생활비 정도는 돼야 된다. 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지난번에 그 3분기 손실보상이라고 따져봤는데 100만 원도 못 받은 분이 한 50% 정도 됩니다. 약. 예. 그러면 그분들을 하루치 계산을 해보면 한 14,000원? 그러면 손실은 하루 종일 장사를 못했는데 예. 14,000원 가지고 손실보상이라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정부가 공으로 그냥 주는 거는 아니죠. 이게 대출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죠. 최저금리로 한 1% 정도로 만약에 손실보상에서 발환하게 될 경우 만약에 그 이상을 줬을 때는 그 대출의 개념으로 한 5년 있다가 상환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닐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추경 25조를 신년에 한다는 게 1월이나 2월에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어떤 대책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가장 많은 부분들은 예. 지금 고정비에 대한 월세 같은 거. 임대료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뭐 미국의 뭐 PPP 제도라든지 예. 어저께도 뭐 나왔던 뭐 반값 뭐 임대료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월세를 직접 그냥 정부가 지원을 해줘 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PPP 제도 말씀하시는 거. 예.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데 예. 인건비나 임대료에 사용하면 예. 그거를 상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환 면제해 주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이브리드 정책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대출해 준 거를 끝나지 말고 대출을 탕감할 수 있도록 융합해서 정책을 펴야 한다. 그 예산이 50조가 됐든 25조가 됐든 들어가줘야 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업계 내에서는 어떻게 그 착한 임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모든 거를 감당하기에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선의를만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인 그 메커니즘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연합회에서 파악하는 어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 통계청에서 나온 저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자영업이 있는 그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종사자와 고용원이 없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용원이 없는, 그러니까 2019년을 비교해 봤을 때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20만 명이 이상 줄었고 그다음에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약 10만 명의 영업을 완전히 접었다는 표현이고요. 그러네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나중에 다시 비용으로 분명히 돌아올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실업률이랄지 이런 걸로 돌아올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책들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존에 나간 대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채 탕감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 대출들을? 네. 지금 한 많게는 뭐 5천까지는 가신 분도 있고 적게는 뭐 3천, 뭐 1,000 이렇게 된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그대로 만기 연장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상한 유예만 돼서는 안 되고 이분들에 대한 부채 탕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채 탕감에 대한 적극적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도입을 해야 한다 봅니다. 이게 부채 탕감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IMF 때 뭐 대기업 부채 탕감 해준 적이 있죠. 구조조정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채 탕감을 해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 꼭 들어갔던 단어가 이제 모럴 해저드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됩니다. 사회적 재난이 이들이 자의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방역 활동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들은 행정명령을 따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 헌법 정신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거와 같은 모랄해저드 이런 단어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도 하고 배임도 하고 그래가지고 회사가 망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산업은행에서 대규모로 1조, 2조씩 대줘서 부채 탕감도 해주고 자본금도 다시 정리를 해주고 그랬었던.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회생을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19년 이전으로는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일각에서 계속 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하면 세금이 얼마가 들어가기가 측정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제가 해외 논문 하나 보고 왔는데 PPP 제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생존율이 9%짜리가 22%로 올랐습니다. 그럼 거의 100%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그거는 뭐냐면 이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취약계층으로 빠졌을 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온 국민들이 하나 돼서 우리나라의 서민 경제 지침돌,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추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예. 4936님이 말씀하신 미국의 PPP 제도가 뭔가요? 여쭤보셔서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PPP는 무이자 대출 형태로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다 쓰면 그냥 탕감해 주는 제도. 예, 맞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는 지금 저금리 1%로 대출해 주는 제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탕감을 해 주는 것과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예, 하늘과 땅이죠. 정말 예. 천양지차입니다. 이거는 다 쓰면 그냥 탕감을 해 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차남수 정책 홍보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1월 3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최경령의 최강시사였고요. 저는 KBS 최경령 기자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